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나면 좀 다른 엄마들보다 똑똑해지시고 요 과학적으로 아이들을 어떤 운동을 시키면 좋은지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소아정형외과 조재호 교수입니다. 주로 초, 중, 고 그리고 신생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아정형외과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거는 같은데요. 유전자가 적게는 30%, 많게는 80%의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키가 100%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한번 뽑고 그것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통통한 편인데 주위에서 살이 키로 가서 키가 많이 크겠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정말 살이 키로 가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전문가이니까 그냥 대충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가로축은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로축, Y축이라고 하는 것은 growth rate, 즉 성장을 의미하게 되는데 요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중립이, 즉 다시 말해서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 성장판에 전혀 힘이 안 갈 때를 의미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의자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키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 커브가 의미하는 것이 많이 먹이고 뚱뚱한 아이들이 성장판에 압박력이 걸을 때 많이 가니까 키가 클 수 있습니다. 뚱뚱한 아이가 키로 살이 나중에 변할 것이다 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다소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어렸을 때 습관이 어른까지 가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뚱뚱하면서 키 큰 어른이 됩니다. 매우 엄마들이 바라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런 게 있습니다. 텐션, 성장판을 압박이 아니라 늘리는 힘이 가도 역시 보시면 알겠지만 연골이 잘 자라게 됩니다. 즉 장력과 압박력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면 이거 평균치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운동을 했을 때 키가 크는 원리이고, 운동을 시키면 아이들이 일찍 잡니다. 운동 안 시키는 애들이 맨날 대굴대굴 구르다가 낮에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를 안 하니까 밤중에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이상한 거 보니까 이제 키가 안 자랍니다. 오락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를 키우시고 싶다면 당장 유산소 운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줄넘기나 농구를 하면 키가 큰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이미 알고 계신 몇 가지 운동, 예를 들어서 줄넘기나 농구를 하면 키가 클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지식입니다. 엄마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질문 중에 우리 아이 운동 많이 하는데 키가 안 커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운동이 있냐면 무산소 운동을 무리하게 시키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한 농구를 하면 무산소 운동이 됩니다. 즉 너무너무 빨리 뛰어야 되고 쉬지도 않고 뛰어야 되거든요. 쉬엄쉬엄 하게 되면 뛰는 운동, 즉 성장판에 호핑이라고 하는데 압박과 신전을 계속 주면서 즐겁게 농구도 하고 키도 클 수 있습니다. 즉 아이를 경쟁적인 아이를 만들지 말고 즐겁게 운동하는 아이를 만들어주시면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천하는 좋은 뜀뛰기 운동, 태권도라는 동작이 겨루기를 할 때 다리를 이렇게 콩콩 뛰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태보나 권투나 태권도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 외에 발레, 무용, 댄스 학원 보내시거나 집에서 줄넘기를 하는 것, 천천히 오래 뛰기. 키가 크는데 필요한 것은 크게 단백질과 무기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이는 방법은 육류가 있고 생선이 있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골고루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구운 고기보다는 찐 고기, 즉 족발이나 수육, 편육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등푸른 생선이라는 것이 비타민 D가 되게 많은데 짜지 않은 멸치, 고등어, 꽁치 그리고 또 껍질을 같이 먹여야 됩니다. 어떤 엄마들은 껍질 다 벗기고 좋은 비타민 D 다 벗기고 살만 먹이는데 껍질이랑 살이랑 같이 먹이시면 사실은 고기보다 훨씬 좋은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류가 사실은 고기보다 더 WHO에서 권장하는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입니다. healthy food. 이제 세 번째 질문 가볼까요? 진짜 랜덤으로 뽑으니까 아무거나 막 나오네요. 키를 늘리는 수술이 있다고 하던데요.
뼈를 절단하고 핀을 삽입한다는데 말만 들어도 아프고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수술을 받는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키 늘리는 수술 또는 키를 억제하는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을 키를 늘려주냐 하면 선천적으로 난장이증, 연골 무형성증 또는 연골 저형성증이라는 키가 작은 유전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생소하지만 골단판 이형성증이라고, 그런 아이들은 키를 늘리는 수술을 해주고요. 저희 병원에서 연골 무형성증 아이 같은 경우는 키를 20cm 정도 늘린 아이도 있는데, 원래 키가 120cm나 130cm까지 뿐이 자라지 않는데 그 아이를 140cm나 150cm까지만 키워주더라도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많은 퍼센트의 아이들은 다리 길이가 좌우가 짝짝인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리 길이가 짝짝인 아이들은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키가 좀 큰 편인 아이들은 긴 다리의 성장판을 억제해서 다리 길이를 맞춰서 어른이 되게 해주고, 키가 좀 작은 편인 아이들은 짧은 다리를 키 늘리는 기계를 통해서 키를 늘려줄 수가 있고, 어렸을 때 늘리는 경우는 어차피 자라야 될 시기, 인대와 혈관과 신경이 자라야 될 시기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을 꽤 잘하고 후유증이 거의 없습니다. 다리가 짝짝이면 골반이 틀어지고, 틀어진 골반 때문에 허리가 휘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고생을 하고 아프거든요. 그건 치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리 길이가 짝짝이거나 걷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현대의학으로 꽤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이 꽤 행복하게 잘 삽니다. 아이들을 치료해주면 평균 수명이 80, 90이니까 20대 이전에 치료해주면 70년을 쓰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 늘리는 수술이 단순히 미용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키 늘리는 수술이 그 아이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나는 그냥 미용 목적에서 키가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이 아니라 영리 목적의 개인 병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